이재용 부회장 체제로 전환하는 삼성그룹이 적극적으로 몸집 줄이기에 나서고 있는데요. 비주력 계열사 매각과 감원에 이어서 부동산 매각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네, 이 호암 아톨 매각설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의 전방위적인 재편 작업을 산업부의 조정현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기자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호암 아톨 매각설이 나돌고 있습니다. 네. 어디까지 설인 건지 아니면 좀 근거가 있는 내용인지 이 부분부터 짚어봐 주시죠. 네, 일단 머니투데이가 보도를 한 만큼 설로 치부할 수만은 없는데요. 예. 일단 호암 아톨이 지금 중앙일보 빌딩에 함께 있습니다. 예. 이 중앙일보 빌딩의 소유주가 삼성생명인데요. 삼성생명이 이 중앙일보 빌딩을 이 사돈기업인 중앙일보에게 매각한다는 게 보도의 내용인데요. 일단 삼성에선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정을 추진하는 게 사실이 아니라고 일단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매각 시점을 포함한 구체적인 일정은 실제로 아직 정해진 게 없는 걸로 알려졌고요. 매각 규모는 5천억 원으로 추산이 되는데 이 자금 조달 등의 문제도 관건인 그런 분위기입니다. 다만 업계에선 이재용 부회장 체제의 삼성이 부동산 처분을 어떤 지배구조 개편 작업의 일환으로 삼고 있는 만큼 전혀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본사를 팔았고 호암아톨 같은 경우에도 나름대로 상징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계속 이렇게 팔고 있는 것. 삼성생명이 이제 자금을 모으고 있다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 또 왜라는 질문이 붙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나요? 이미 삼성생명이 많은 부동산을 어떤 처분했거나 추진 중인데요. 예. 대표적으로 봐도 태평로의 본사 건물을 부영그룹에 지난 1월에 매각을 이미 했고요. 또 이어서 바로 옆에 태평로 빌딩에 대해서도 지금 매각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 중에 하나로 이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을 예상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지주사 전환을 위해서는 30%의 그 자회사 지분율 보유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따라서 삼성생명이 이 지주사 전환을 하게 된다면 대규모 자금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 호암아톨 매각설을 비롯해서 최근에 이 부동산 매각 작업을 어떤 금융지주 설립을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시장에선 보기도 합니다. 그룹을 다시 말해서 전자와 금융 두 축으로 재정비하는 과정의 하나라는 그런 관점입니다. 네, 이렇게 부동산을 하나둘씩 매각하면서 자금 확보에 나서고 있는 삼성그룹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왕 이렇게 몸집 줄이기에 나섰다면 다만 부동산만 파는 건 아닐 텐데요. 그렇습니다. 이미 비주력 계열 같은 경우에는 통으로 넘기기도 했는데요. 방산과 화학이 대표적인 얘기겠죠. 각각 그 한화와 롯데그룹에 매각을 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계속 그 지속적인 인원 감축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된 내용을 보면 이 삼성그룹은 작년 기준으로 1년 만에 무려 13,000명을 감원을 했습니다. 그룹 핵심인 삼성전자만 봐도 이 소비자 가전 부문에서만 5,000명이 넘게 5,500명이 짐을 싼 그런 상황이고요. 그 밖에 삼성 디스플레이와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 전기 같은 이 상당수 계열사 인원들이 많게는 두 자릿수의 이 감소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CG의 표로 나오고 있는데 삼성 디스플레이 또 삼성 엔지니어링의 경우에는 무려 11.8%의 인원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조정현 기자가 얘기를 해준 것처럼 불과 1년 만에 13,000명입니다. 예. 역시 굉장히 큰 수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런 삼성의 구조조정이 앞으로도 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도 삼성물산 건설 부문과 삼성전기 또 삼성 SDI 같은 이 계열사들이 계속 그 희망퇴직을 받으면서 이 구조 조정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삼성물산 건설 부문 같은 경우에는 아예 매각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기획의 경우에는 매각을 추진 중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그런 상황이고요. 이렇게 조직을 줄이면서 한편 계열사 현장은 재배치하는 작업을 삼성이 분주하게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서초시대를 마감하고 본사인 수원으로 모두 내려갔고요. 삼성물산도 사업부별로 잠실과 판교, 용인 등으로 모두 흩어졌습니다. 네, 이렇게 조직 축소에 이어서 계열사 정비까지 이재용 부회장만의 생각도 또 궁금해지는데요. 앞으로는 어떨까요? 네, 이재용 부회장 원래 스타일이 좀 이런 비대하고 너무 복잡한 분위기 싫어하는 그런 스타일로 보이는데요. 네. 어떤 해외를 방문할 때도 수행원 없이 의전을 대폭 축소하고 캐리어를 직접 끌고 다니는 그런 스타일로 유명합니다. 그룹도 지금의 매머드급 조직으로는 이 발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서 경쟁할 수 없다는 게 이재용 부회장의 판단인 걸로 보이는데요. 이 전문가의 말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가면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없이는 기업이 생존할 수가 없다는 그런 하드웨어 중심의 기업으로는
생존이 어려운 그런 절박한 환경입니다. 네, 실제로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최근 발표한 스타트업 삼성기 혁신 캠페인을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움직임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를 이 스타트업을 닮은 신속하고 작고 빠른 조직으로 전면적으로 바꾸겠다는 게 이 삼성의 보관으로 보입니다. 예. 삼성과 관련해서는 그룹 재편 소식이나 인력 구조 조정 얘기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참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 나눠봤더니 삼성의 몸집 줄이기는 사실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정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